네, 안녕하세요. 객스TV 반려견 지도사 김규학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겨울에 있었던 따가운 햇살보다는 훈한 햇살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상담을 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상담 내용은 뭐냐면 한번 카톡을 한번 읽어볼까요? 8살 중성화 여자 화이트 푸들이에요. 산책 시에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를 보면 지저대서 산책하기가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그 친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짖음과 상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그런 상황을 보기 전에는 뭐라고 이렇게 확실한 상담을 드리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문자상으로만 보고선 그거를 판단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보이는 강아지의 대부분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런 거를 조금은 방지할 수 있는 행동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산책 시에 짖거나 아니면 다른 강아지나 외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달려들려고 하는 공격성 같은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상담을 간혹가다 좀 자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아지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멘트는 어렸을 적부터 외부에 대한 그런 경험을 많이 시켜주고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리는 방법, 사람들에 대한 만남, 강아지들과의 만남, 조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잡아주어야만이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죠. 어릴 적 사회화 활동에 대한 중요함이랄까? 그런 거를 이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회성이 중요하죠. 어릴 때 사회화 활동을 통해서 원활한 사회성을 갖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그런 사회 활동을 잘 시켰다고 해서 컸을 때 그런 행동이 100% 안 일어날까요? 저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사회화 시기에 그런 활동들을 해주는 거는 당연히 맞고 해줘야 될 일이지만 그거를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그 우리들이 강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는 사회화 시기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똑같은 문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산책 시에 달려들고 공격적이고 짖고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 훈련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강아지들한테.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필요한 게 주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어느 정도 강아지의 행동을 통제를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강아지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예를 들면은 저는 3가지를 들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먹이,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 영역,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3가지를 어느 정도 강아지들한테 규칙적으로 통제를 해주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주인이, 보호자가 강아지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강아지한테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겠죠. 저는 많은 분들이 서열에 대해서 조금은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서열이라기보다 그냥 딱딱하게 서열? 이런 느낌보다 어쨌든 강아지랑 이제 우리가 원만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강아지들도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동물들이었잖아요. 그 나름대로 무리에서 규칙이 있고 이끌어준 리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와 생활하면서 본능적으로 그런 게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안에서 강아지들과 사람 간의 규칙 그리고 그걸 이끌어주는 리더는 사람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이라는 말이 아니라 서열이나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먹이, 영역, 스킨십 이 3가지를 통해서 강아지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3가지를 조금 조절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이 같은 것도
언제나 먹이를 배고플 때마다 섭취할 수 있게 되면은 주인에 대한 영향력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주고 내가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해소시킬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게 계속 생기게 되면 강아지도 나름대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존중해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강아지들이 조금 사람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할 때는 먹이부터 과일급식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주고 그 시간이 지나면 밥을 치워주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아지가 집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공간을 자기가 자연스럽게 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그만큼 강아지의 위치가 가족들 중에서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역의 활동을 제한을 시켜주게 되면 그만큼 강아지의 위치도 내려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강아지들만의 공간 정해줘서 그 활동 영역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안방 이런데 다른 방은 들어갈 수 있대 우리의 허락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런 통제되는 생활을 좀 해주게 되면 또 강아지도 그만큼 위치가 좀 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통제가 생기면 그거를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고 존중을 가할 수 있는 심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스킨십인데, 약간 무의미한 스킨십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혀 문제 활동이나 갈등이 없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차단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자기 멋대로인 경향이 강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강아지한테 불필요하게 스킨십을 해주지 않으면서 말을 더 잘 듣게 되겠죠. 스킨십이나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조금은 사람의 통제하에 더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생활하면서 이런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조절해주면 강아지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산책을 나갔을 때도 무의미하게 자기가 짖는다거나 경계를 하기 위해 달려간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줄어들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산책 시에 외부에 대한 경계가 강하거나 짖거나 좀 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계심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집에서 조금은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뭐랄까 약간 과잉 보호를 받은 듯한 강아지들이 자기가 주인이나 가족들을 지켜줘야겠다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 자기가 우리 가족을 보호해줘야 된다, 경계를 하고 더 심하게 짖고 다가오는 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 달려들고 이런 모습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통제되는 생활을 해온 강아지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뭔가를 행동을 하기 전에 주인의 의사를 한 번 더 물어보고 보호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허락을 받는 듯한 제스처를 한다는 거죠, 강아지가. 강아지들과 사람들 간의 서열 문제, 가족 구성원의 위치, 이런 게 사실은 저는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모든 생활이 강아지한테 맞춰져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지금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상담 내용을 들었을 때 대부분 집에서의 강아지들은 통제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강아지들을 너무 과잉 보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소형견들 같은 경우는 또 좀 작고 그렇다 보니까 강아지를 너무 연약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내가 다 보듬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강아지들이 아무리 작은 강아지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리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약하지도 않고 스스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강아지들일수록 좀 더 강해지고 좀 외부에 대해서 유연해지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강아지를 과잉 보호를 할수록 좀 약간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자기가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가족들이랑 생활하면서 자기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제재를 가하는 거를 알려주고 연습을 했던 강아지들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금방 이해를 하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계속 자기 멋대로 했던 강아지들은 우리가 통제를 하게 되면 더 거세게 반항을 하고 폭력적인 강아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강아지한테 조금씩 알려주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을 사전에 조금은 방지하고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세 가지와 그 기본적인 훈련 같은 걸 해주면서 강아지한테 규칙, 통제를 알려주게 되면 산책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그리고 혹시라도 외부의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화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안 고쳐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빠이염.